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23일,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밤 7시 11분입니다. 제가 야쁜 영상의 댓글에다가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주가가 바닥점, 단기 바닥 구간이 되는 그 지점을 제가 코덱스 인버스 가격을 예시로 들면서 좀 그 정도 가격이 인버스가 오면 코스피는 뭐 단기 분할 매수, 강력 분할 매수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야쁜 영상 댓글에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남겨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금 나스닥 차트는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요. 저는 여기서 급반등이 들어오기에 내 예상대로 안 움직이나 했더니만 다시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당초 생각했던 대로요. 여기 1파 하락 들어오고요. 2파 상승 들어오고요. 다시 여기에 3파 하락 들어오고요. 4파 반등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5파 하락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지점을 만약에 깨게 되면 이제 마지막 5파 하락이 진행이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이 저점을 저는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13,000포인트가 만약에 깨지면 나스닥은 지금 깨졌죠. 12,983이니까 12,750 정도가 1차 지지 라인이고요. 2차 지지 라인은 12,000 대략 한 500 정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친구가 오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저는 요 1차 지지 라인인 12,750, 60 정도 그 구간에서 아마 하락이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12,750이죠. 네, 요 정도요. 네, 요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선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12,750이요. 네,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라인이면 저는 거의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나스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가 지금 꼬리를 달고 저번에 올렸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요. 그러면 오파가 종가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오파가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은 오늘 선물이 좀 현재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빠지더라도 983이니까 750이면은 대략 한 210포인트 정도 되는 그 정도 되죠. 나스닥이 210포인트 정도는 좀 하락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0포인트 정도요. 대략 한 뭐 한 1.5% 정도 되나 210이면요. 1.5인가요? 네, 1.6 정도 되겠죠. 이렇게 큰 하락이 한 번만 더 나오면 나스닥은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이 나스닥은요, 요 자리는 굉장히 탄탄한 지지 라인입니다. 요 자리가요, 대략 12,000, 네, 12,000 한 250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충분히 그래서 행보하다가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12,250 정도는 깨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차후에 이 자리를 깬다 하더라도 저는 한 번에 질 때는 깨기 힘든 자리고요. 적어도 3번, 4번, 5번 정도 때려야만이 깨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2,250은 네, 깨기 힘든 자리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는 여기서 근처에서 터치를 하고 종가상으로 들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지수의 포인트는 12,250이나 또는 12,300 정도의 저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지금처럼요 12,400이나 500 정도가 우리한테는 이제 미국 종가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지수는 제가 12,500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요 여기까지는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12,750 정도에서 아마 오늘 미국이 얼마나 빠질지 뭐 오를지 모르지만 오늘 만약에 12,750 정도까지 미국 증시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내일 정도의 장중 저점이 우리나라는 또 저점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나스닥이 1.5 정도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한 40포인트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장중에 하락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357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2300에서 2350 저는 중심 가격을 2320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까 예상했던 대로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를 보시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동이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걸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동이 한번 들어왔죠. 반등 들어왔고요. 다시 3파 들어왔고 이번에 반등 들어오고 지금 코스피는 이미 이 저점을 깨고 5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는요. 자, 이미 코스피는 5파가 시작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는 물론 뭐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파동의 길이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략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보고 대충 계산을 하면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이 2482고요. 여기 저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402거든요. 그럼 2482는 계산하기 복잡한 게 2480으로 잡고요. 2402는 대충 계산하기 힘든 게 2400을 잡으면 한 80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3파 하락하고 1파 하락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5파 하락의 그 종착역은 대략 2400에서 한 80 정도 빼면 대충 23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 가격을 한 2320 정도가 코스피의 그 저점 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물론 장중에는 2300을 한번 터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대략 2320 정도면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2300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2350이나 2300까지 열려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결국은 한 요 2320 정도까지 좀 하락이 나올 듯합니다. 그러면 지금 2357이니까요. 그러면 47, 37, 27, 17이니까 대략 한 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뭐 장중에는 조금 더 밀면 뭐 2300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2300은 좀 깨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리 인상 재료 하나만 가지고는 2300을 쉽게 깨기는 힘들다. 뭐 다른 뭐 특별하게 뭔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상 재료만 가지고는 2300은 좀 깨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하락의 목표치는 이번에는요. 저는 2320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320 정도요. 물론 뭐 그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00 근처까지도 좀 하락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2320이 좀 중심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이 지수와 동시에 잠깐만요. 인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가요.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EX가 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다 보면요. 대략 목표 가격이요. 3005원을 터치하면 코덱스 인버스 EX의 단기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고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5원 정도를 터치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이 우리가 똑같다라고 볼 수 없지만 저는 파동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2,995원이나 3,000원이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005원이 아니라 3,015원이나 20원이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심 가격은 3,005원 정도를 터치하면 저는 거의 고점이다. 그보다 조금 낮을 수 있고 조금 높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에서 큰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요 정도 높이면은 그러면은 인버스도 여기가 하나 조정받고 둘 조정받고 셋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버스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EX고요. 또 EX뿐만 아니고요. 그냥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어차피 EX나 인버스나 똑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버스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수량을 또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 특히 외국인들 수량은요. 자, 여기서 400, 700, 800, 뭐 400, 700, 800, 한 900 정도, 900, 그죠? 90만 정도죠. 100, 110, 120 정도 잡고요. 120에서 예, 뭐 이렇게 쭉쭉 계산을 하다 보면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면 중간은 팔았지만 조금씩 수량이 늘어나다가요. 자, 여기 10월 18일을 정점으로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팔고 있습니다. 아직 그동안에 조금씩 사왔던 물량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가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인버스가 이 4,880원인데요. 만약 코퍼스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대략 인버스의 목표 가격은요. 코퍼스가 3,005원을 터치하고 고점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인버스는 대략 4,965원 정도를 터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3,020원이나 25원이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인버스도요. 제가 주가가 코스피가 2,300을 깨지 않고 대략 중심 가격을 2,320 정도를 보는 이유가요. 물론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던 전제하에 계산을 한 거고요. 나스닥도 1275, 6 정도를 계산한 것도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 보고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건데 또 반대로 인버스 쪽도 파동의 길이 일정하다 보고 제가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뭐 조금씩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파동의 길이가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저 인버스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인버스가 이 5,000원이란 이 금액이요. 이 5,000원 단위가 인버스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 자리 굉장히 매물 구간이 심한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물론 고점은 지난번에 여기 5,500원까지 갔다 왔지만요. 주봉상 5,490원, 5,500원까지 주봉상 갔다 왔지만요. 이 5,000원 근처에서 내려오다가 5,000원에서 밀고 또 내려오다가 5,000원 근처 조금씩 저점이 낮으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00원은 우리가 코스피 2,500 깨질 때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번 만에 깨졌거든요. 인버스 5,000원도 강력한 저항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이 자리를 저는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향후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근처에서 한번 밀렸다가 또 나중에 만약 돌파하러 온다면 한 3번, 4번 정도 시도를 하면 이 자리가 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5,000원 건방이 오면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다. 5,000원은 바로 깨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버스도 파동의 길이도 마찬가지가 4,965원까지가 일단 최대치인데 그는 뭐 코퍼스하고 좀 뭐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을 대략 인버스가 3,005원 전후 정도 보시고요. 코퍼스가 인버스는 4,965원 전후 좀 적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 정도를 일단 단기 고점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그 가격대에서 반대로 바닥이 지수상으로는 바닥이 나올 듯 합니다. 그 지수는 대략 2,320 정도가 중심 가격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장 한번 써놨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메모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나스닥은 13,760 정도가 좀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300, 400, 250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선물 인버스 EX는 대략 3,000원에서 3,005원 정도가 단기 고점으로 보이지만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뭐 3,020원에 25원까지도 연련해 있습니다. 또는 뭐 그 3,000원 밑에 살짝 갈 수도 있고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원을 이번에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버스 월봉 차트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갔는데요. 월봉을 한번 보시죠. 자, 인버스 월봉을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거는 제가 이번에는 물론 단기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거라 봅니다. 이번에는 5,000원 넘기기 힘들지만 향후에도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가 바닥에 나왔다 해서 저는 이제는 다시 이 가격까지 이 지수가 이기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확신을 저는 못 가집니다.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또 내년 뭐 초반이나 내년 중반 정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2300을 그때는 또 깰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는 있거든요. 일단 월봉상 5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 5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음봉 하나 양봉 둘, 또 여기는 요 저점과 낮아진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를 저점을 잡고요.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하락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연일 이제 3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이후에 다음 달에는 좀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친구 월봉상 보시면 이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얼핏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5일선, 11선, 20일선이 있는 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요 구간을요, 이 친구가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달면서 확인하고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모았다는 얘기고요. 그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안착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면 얘들은 또 조정을 받겠죠, 그죠? 뭐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돌파를 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둘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짝꿍댕이 만들고 돌리게 되면 이 고점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저점보다도 높아진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짝꿍댕이 노는 거 맞죠? 그죠? 짝꿍댕이 쌍바닥. 그러면 이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버리면 뭐 하나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그죠? 뭐 올해가 아니면 내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6, 7, 8을 굉장히 좀 아니면 7, 8, 9를 하든지 그때 좀 조심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는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버스 월봉 차트의 이 의미를 제가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고요. 코스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애들은 다시 음봉을 맞을 겁니다. 한 2개 정도라도 음봉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보조 지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요.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선다 하더라도요, 향후 내년 뭐 또 초든 내년 중반이든 계속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유심히 체크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낙관만 하면서 시장을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메모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월봉 차트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 종목의 바닥, 주식의 어떤 시장의 바닥점을 찾을 때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죠. 환율까지도 물론 보지만 오늘 환율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의, 주요 종목들의 가격까지도 같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LNF는 오늘, 제가 지난번에 LNF는 15만원 한번 깰 것 같습니다. 깨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LNF는 어제 15만원을 깼었습니다. 14만 6천원인가 6,500원까지 왔었는데 오늘 단기 LNF는 반등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저는 LNF 이 반등은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14만 어제 찍은 14만 6,500원의 바닥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LNF는 13만원 초반까지도 다시 한번 열어둬야 되는데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여기 자리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24,000원대 초반 정도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25,000원을 살짝 한번 깨다가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4,000 초반까지 안 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3만 손대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께. 35,000원도 잠깐 지지하는지 보고 3만 원 근처까지 보라 그랬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요, 약하지만. 그래서 3만 원 초반대 또는 3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보시면 그 자리에서는 좀 매수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자, 코스모 신소재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13만 원 초반대인데 아직 올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도 차이가 많이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모 신소재는 13만 원 초반대 오지 않고 대략 한 14만 원 초반대 왔다가 한번 돌리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그 저점을 한번 깰 수 있다. 배터리 관련주는 이 저점을 한번 깰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오지 않고 코스모 신소재는 만약에 14만 원 초반대에서 돌릴 수도 있거든요. 돌리게 되면 저는 언젠가는 다시 13만 원 초반대까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을지 틀릴지 모른다. 그냥 제 생각이야.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오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000원 초반에서 22,000원 후반대까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내려올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저점이 될 듯 하고요. 포스홀딩스는 제가 여러 번 45만원이라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저는 45만원 정도에서도 반등이 들어올 거라 봅니다만은, 저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저는 아직도 좀 의심해야 될 미심쩍은 부분, 바닥이 어딘지를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또 시장이 돌아서면 같이 따라가겠지만 저는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한번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보지만 저는 특히 이 에코프로 BM은요, 특히 다른 포스홀딩스나 다른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종목보다 특히 에코프로는 좀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이번에 20이나 21만 원 정도 터치를 하고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에코프로비엠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이번에 20만 원이나 21만 원까지 왔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21만 원, 20만 원을 깰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난 될 수 있다. 이게 이 친구가 20만 원, 21만 원 또는 22만 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물론 반등을 주더라도요, 거기서 다시 강하게 30만 원 올리지 못하고 28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이 20만 원을 위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만 원을 위협한다는 얘기는 20만 원을 깬다는 얘기거든요. 20만 원을 깬다는 얘기는 결국 10만 원, 10만 2천 원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10만 2천 원까지도 열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갈지 아니면 여기서 돌아서 가지고 다시 추세를 타고 갈지는 제가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좀 조심하고 이거 특히 저는 배터리 관련주는 아직은 손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점 3화 알루미늄은 대략 한 11만 원에서 12, 3만 원 정도가 저점이 나올 거고 이번에는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은 67,000에 68,000도 저점 보이고,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SK 하이닉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SK 하이닉스요. 자, SK 하이닉스하고요, 이왕 하는 거, 심텍까지, 어차피 반도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그냥 같이. 자,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지금 차트가 괜찮습니다. 모양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일봉입니다. 일봉상 보면요, 급상승 이후에요, 상당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주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현대오토에버가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현대오토에버 한번 볼까요? 같이요. 현대오토에버도 이런 식으로 길게, 물론 이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길게 행보했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좀 생각이 난다. 그런 차트 모양이 그렇습니다. 현대오토만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지금은 급등이 나왔었지만요, 봉우리에 섰지만요, 그 전에는 보시면 일봉상으로 이런 식이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행보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도 옆으로
상당히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요. 거의 10만 원 정도, 92,700원을 저점을 찍고 10만 원 정도에서 거의 한 13만 원, 4, 5만 원까지 5만 원을 고점을 해가지고 박스권을 길게 만들다가 그 15만 원을 돌파를 이제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현대 오토앱 26만 3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큰 시세를 한번 줬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역시 단기적으로 좀 힘을 모아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뭐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 봅니다만, 근데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는요, 저는 일단은 이 파동을 단기적으로 일봉상 보면요, 음봉 하나, 양봉 또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 음봉이 요 음봉보다 작아지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3파 하락이고요. 뭐 내일은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일 미국 시장이 빠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양봉이 갭 하락 이후에 조금 양봉이 뜰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음봉이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약 빠르면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면 2, 3일 정도. 그래서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좀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요, 하이닉스는 1, 2, 지금 3 구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4 놓고 그 다음에 5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닉스는 단기 저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자리가 대략 뭐 한 12만 원 전후 정도 또는 11만 원 한 7, 8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아마 주가도 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에 놓을 듯하고 강하게 이제 주가들을 움직일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대략 12만 원 정도 전후 11만 9천 원, 11만 8천 원 정도를 전후로 해서요. 저점을 해서 대략 저는 목표가를 이번에 단기 반등을 준다면 저는 목표가를 대략 한 15만 8천 원 정도, 뭐 아니면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한 16만 원 정도까지를 저는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 좀 더 되나요? 그 정도 목표 상승률이요. 12만 원 기준을 잡은다면,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를 현재 목표가를 20만에서 25% 정도 목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12만 원에서 대략 16만 원 정도, 11만 한 7, 8천 원 정도에서 15만 한 7, 8천 원 정도, 이 정도를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양음 한 번 더 나와야 돼도 빨리 잡아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일이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어쩌면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이 아닌 수요일 정도, 아니면 목요일 정도 저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아까 그 코덱스 인버스 라인 가격을 잘 보시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하이닉스 요거 차트도 음봉 5개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무슨 말이 가시죠? 네. 하이닉스는 대략 12만 원 살짝 깨는 11만 원 한 8천 원 정도, 21선 얼마죠? 12만 천 원인데 21선 살짝 깨든지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한 7, 8천 원 정도, 아니면 또는 15만 5천 원 정도, 뭐 보수,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나름대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다 끝났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이 다 끝났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차트로 확인하고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차트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이 좀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평균 한 20,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때 다시 매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뭘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부터 이 영상 한 5번째인가 4번째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미금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6.25%까지, 그때 6.2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산을 잘못해가 6.25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지금 미 기준금리가 5.5 정도가 이제 끝났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시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던 6.25하고는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제가 아마도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또 어쩌면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생각을 틀리더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금리가요, 향후에 한 3번 정도 더 추가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뭐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소설 쓴 거니까요. 올해 12월 달에 한번 올린다 봤고요. 또 내년 상반기 2월이나 3월 달에 한번 올리고 4월이나 5월 달에 한번 더 올리면 내년 상반기 2번 정도 더 올리게 되면 그때는 금리 인상이 이제 3번 하면 완료가 된다라 보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반기 금리 인상 이후에요. 이 상반기와 하반기 요 중간 지점 되는 라인 있죠. 대략 저는 개인적으로 한 6월, 7월, 8월 또는 7, 8, 9가 되든지 요 중간 구간요.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간 구간에서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좀, 이건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요. 뭔가 하나 터질 수 있겠다. 금리가 6.25까지 만약에 올린다면, 이거는 정말 진짜 낭떠러지에 사람을 뭐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 뭔가가 좀 터지면 바로 얼마 안 가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2,300을 만약에 지지를 받고 돌리더라도요, 또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저는 재차 하락을 하는데, 당분간은 저는 2,300에서 한 2,600 정도 또는 뭐 2,300에서 2,700 정도 이렇게 뭐 박스권을 보고 있지만요. 내년에는 저는 2,300을 어쩌면 한번 크게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크게 한번 깨질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는 건데 깨진다는 얘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그럴 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닥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나 이 단기 바닥점 같은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